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강은혜입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옮겨주거나 음식을 서빙해주고 길 안내를 해주는 로봇. SF 영화에서나 봤던 로봇들이 하나둘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기업들도 저마다 이 미래 먹거리 사업인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오늘은 국내 로봇 시장의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로봇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강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도 마트나 공공장소 가면 요즘 부쩍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일단 우리 과거에 2003년이었죠. 무려 15년 전에 로봇 청소기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그 반응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봇 청소기는 거의 이제 익숙해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는 카페에서 커피를 끓여주는 바리스타 로봇이 있고 또 피자 가게에서는 피자를 서빙해주는 로봇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햄버거를 로봇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레스토랑도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조만간 그런 그 음식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항에서는요, 이제 여행객들을 직접 안내해주는 안내 로봇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이 로봇을 봤는데 굉장히 생김새가 귀엽습니다. 이 로봇은 LG전자와 LG CNS가 공동 협력해서 만든 국내 첫 지능형 로봇인데요. 작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에 그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2세대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카운터를 좀 안내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로봇이 직접 여행객을 에스코트해서 카운터로 안내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돼서 사람들을 인식해서 피해가는 그런 기술들이 탑재가 됐습니다. 또 이 로봇은 전 세계 공항 중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가 된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사진도 찍고 말도 걸고 그러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가게 되면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로봇 서비스나 로봇을 이용한 기술들이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힘을 직접 써야 하는 생산 현장에서 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이 먼저 투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계가 알아서 물건을 옮겨주고 또 그 공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또 오류를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또 혹은 사후에 탐지하는 이런 한 단계 더 지능형으로 발전한 공장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이 공장 자체가 하나의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계가 있는데요. 그중에 반도체를 만드는 그 웨이퍼죠. 웨이퍼를 직접 옮겨주는 공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최단 경로를 분석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설비 상태도 점검을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것처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또 생활가전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등 많은 기업들이 생산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이게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삼성 SDS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인텔리전트 팩토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분야가 워낙에 수익성도 좋고 또 향후의 시장성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앞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실생활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된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도 좀 움직임이 분주해지겠네요. 네, 일단 전자업계의 맏형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 모두 이 로봇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지목을 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 스코어를 보면 LG전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로봇 사업을 강화하면서 한 발 더 앞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LG전자는 지난 7월에 국내 산업용 로봇 제조 전문 업체인 로보스타의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자체 로봇 브랜드인 그 클로이를 론칭을 했는데요.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안내 로봇부터 해서 뭐 서빙 로봇, 잔디 깎기 같은 여러 가지 로봇들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독일에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이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이파에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로봇은 그 LG전자가 지난해 투자한 그 스타트업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을 한 그 로봇인데요. 바지처럼 그 직접 입을 수 있는 로봇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지처럼 입을 수가 있고 예. 이 하체 근력을 강화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앞으로 뭐 재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삼성전자는 로봇과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제품을 론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AI 공업용 로봇을 개발을 해서 그 상품 등록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어떤 타 외부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 하드웨어인 로봇보다는 일단은 소프트웨어인 AI, 인공지능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향후에 이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로봇이 가사도우미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생활과전 분야에서도 어떤 로봇 기술이 융합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확 다가오질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과전이나 기술들이 있을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전사들은 이 로봇과 가전을 융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인공지능이나 뭐 사물 인터넷 또 로봇 기술이 가전에 탑재돼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결국 스마트 홈을 구축하는 그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직도를 보더라도 이 가전과 로봇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LG전자의 경우에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 생활가전 사업부가 있는데 이 밑에 이 로봇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로봇과 가전을 같이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뭐 최근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들 이 가전제품에 AI가 탑재돼서 더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가전 로봇의 초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이파에서도 다양한 미래 스마트홈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일단 LG전자의 경우에는 뭐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AI들이 뭐 가전제품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 예로 AI 스피커가 새로 공개가 됐는데 예. 이 스피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저녁 메뉴 추천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시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어떤 요리를 해줄지 요리 정보를 알려주고 자세한 레시피 알려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요리를 하는 영상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그 AI 스피커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뭐 정보 검색이나 뭐 음악 재생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에는 이 AI 스피커에 뭐 팔이나 다리가 달리면서 향후엔 로봇으로 진화하는 그런 모델로 그 진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삼성전자는 홈 IoT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뭐 사용자가 집에 들어오면 저절로 TV나 조명이 또 켜지고 또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GPS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신호를 받은 에어컨이 주인이 도착하기 뭐 5분 전, 10분 전에 먼저 켜져서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술도 보여줬고요. 또 엄마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혹은 아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TV 채널을 켜주고 어떤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 따라 최적화된 그런 스마트 홈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명령을 하지 않아도 가까이 가면 알아서 켜지고 뭐 그렇죠. 맞춰준다는 거죠? 사전에 뭐 내가 원하는 에어컨 온도를 설정해 두거나 예. 내가 스포츠 채널을 좋아한다고 하면 스포츠 채널을 그 기존에 설정을 해두면 알아서 다 작동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흥미를 유발하고 또 실생활에 진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올 예정인데 사실 시장이 그래도 확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제약이나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는 이런 로봇 시장의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자랜드죠. 양판점인 전자랜드가 이 로봇 시장 유통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용산을 로봇 시장 그 유통의 메카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용산에 전자랜드 본사가 있잖아요. 이곳에 로봇을 위한 플랫폼, 이 장소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로봇과 관련된 시연이나 또 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인 행사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최근에 그 용산 로봇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총 20여 개의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이 로봇 전시를 보기 위해서 2만 5천 명의 관람객도 다녀갔다라고 합니다. 이 참가한 로봇 업체 관계자는 이번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그 로봇 시장의 유통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체험과 경험, 궁금증을 해소해야 구매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구매 결정이 온라인상에 퍼뜨려질 때 새로운 고객들이 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아쉽게도 한국에는 예,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와서 그런지 저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로봇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면 아무래도 일자리 사람에게서 많이 뺏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가사도우미, 캐셔, 제조업체 노동자들 다 일자리를 좀 잃지 않을까라는 약간 반대적인 감정도 좀 들 것 같은데 분명히 감지는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에 안내 로봇이 있잖아요. 예. 이 시범 운영할 때 청소 로봇도 같이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재 청소 로봇은 한 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람이 필요 없는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확산되면서 뭐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일단 해당 대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일자리 문제는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뭐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걸 또 배우고 또 예. 새로운 일자리도 나올 테니까요.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의 감지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 기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예산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서비스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 좀 늘리기로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년도에 이 로봇 시범 보급을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뭐 고령자나 장애인을 간호하고 간병하는 이 서비스 로봇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0억 원이라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일단 로봇 시장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로봇을 보급하기 시작하면 이 상용화 시점도 앞당길 수가 있고 또 향후에 지속적인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라면서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강은혜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